아빠까빠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4월 19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4월 18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 4,585명이 추가된 160만 4,348명, 사망자 수는 96명 추가된 43,424명, 회복자 수는 4,873명 추가된 145만 5,06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베체아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US달러 살 때 14,545루피아, 살 때 14,57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10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69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16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보건당국이 전파력이 훨씬 센 B117 변이 바이러스 지역 내 확산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디 구나비 사디킨 보건부 장관은 모든 국민은 B117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인식해달라며 여러 나라의 관찰 결과 B117 변이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전파 속도가 빠르다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B117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지난달 초 서부자바 까라왕 거주자 2명을 시작으로 수마트라 섬 팔랭방과 메단, 보르네오 섬 남칼리만탄과 발릭파판, 서부자바 보고루 거주자들이 B117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디 장관은 아직 B117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많지 않다면서도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의 유입은 공항과 항구에서 막을 수 있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지역사회 안에서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2억 7천만 명 인구 대비 하루 3만에서 5만 명이 검사를 받기에 검사율 자체가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당국이 발표하는 일일 검사자 수에는 유전자 증폭, PCR 검사자뿐만 아니라 항원검사, 안티젠까지 포함되어 있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전파력이 센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하는 라마단 기간, 체력 저하, 라마단 종료 후 최대 명절 때의 고향 방문 등 친인척 접촉에 따른 확진자 급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보건부 부디 장관은 인도가 감염자 폭증으로 자국민을 우선 접종하겠다면서 백신 수출을 중단하는 바람에 백신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디 장관은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 모든 나라와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인도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도 백신 원부자재 수출을 제한하기에 다소 복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백신 공동구매 배분기구 코백스를 통해 지난달 8일 공급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1만 회분을 제외하고는 중국 시노백사 백신만 쓰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해커 2명이 미국인 3만 명의 정보를 빼내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6천만 달러를 편취한 사건이 공개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경찰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공조 수사 결과 인도네시아인 해커 2명을 체포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정부의 팬데믹 실업수당을 노리고 실업수당 신청 사이트처럼 보이는 가짜 사이트 10여 개를 만든 뒤 해당 링크를 문자메시지에 담아 미국인 2천만 명의 전화번호로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약 3만 명의 미국인이 가짜 사이트의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습니다. 피의자들은 3만 명의 개인정보로 1인당 2,000달러씩 총 6천만 달러의 미국 정부 지원금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가로챈 돈의 상당 부분을 해킹과 사기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외국인을 포함해 더 많은 사람이 이번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전자정보거래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9년형을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디지털 결제 방식이 급성장했으며 이로 인해 위조 루피아 유통이 감소한 것으로 기록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자금관리부 관계자는 2020년 위조 지폐 유통이 5% 감소했다. 지난 2019년에 유통되었던 루피아 위조 지폐의 비율이 100만 장 중 9장이었고 2021년 1분기에는 100만 장 중 2장만이 유통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이번 라마단 기간 동안 위조 지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루피아의 재질과 보안 요소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루피아를 보호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지역 사회에서 교육도 늘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자금관리부 담당자는 국가의 상징이자 정체성으로 루피아화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틱톡과 SNS에서 루피아 존엄성을 낮추는 영상을 유포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의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위조 지폐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조직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신수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통령궁 디자인 초안을 공개하고 올해 독립기념일 8월 17일 착공을 선언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24년 수도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궁 초안이 사전에 유출돼 논란이 벌어지자 직접 공개해 국민들 의견을 구하고 신수도 건설 의지를 표명한 조치입니다. 깔리만탄 섬 동부 깔리만탄주에 건설될 신수도 대통령궁은 인도네시아 국장에 그려진 가루다를 형상화했습니다. 새들의 왕이라 불리는 가루다는 힌두 신화에 등장합니다. 가루다가 날개를 펼친 모습의 신수도 대통령궁은 유명 조각가 뇨만 누아르타가 디자인했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 전 유출되자 건축가들은 겉모습만 화려한 조각일 뿐 건축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가열되자 조코위 대통령은 건축, 도시계획, 환경 분야 관계자를 직접 불러 화상으로 논의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다양성 속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 철학을 반영한 작품으로 아직 초안 단계이므로 아무리 작은 발상이라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라고 진화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불투명해진 신수도 건설에 다시 공을 들이겠다는 방증입니다. 실제 조코위 대통령은 올 들어 신수도 건설 비전을 기회가 될 때마다 대외적으로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1일 예정된 개각 발표 때 신설 신수도부 장관을 임명할 뜻도 밝혔습니다. 신수도법도 6월 말 제정할 계획입니다. 신수도 건설 재시동에 발맞춰 미국, 캐나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는 올해 설립한 인도네시아 국부 펀드를 통해 잇따라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파견한 3명의 전문가가 국내 기관, 기업들과 팀 코리아를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영욱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부이사관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이 최근 대통령의 의지 표현, 법 제정과 재원 조달 방안, 정부 공무원 이전 등의 실행계획 가시화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4월 19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테리마 카시.